11번. 네, 필수 11번 보겠습니다. 두 이차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봅시다. 짜잔, 해석 문제입니다. x축이 있다요. 지금 y는 fx가 누구? 아래로 물르기 친구다. 우리는 색깔이 있어. 얘는 다 검은색인데 우리는 색깔이 있으니까 색을 써가면서 포물선을 한번 챙겨봅시다요. y는 fx가 지금 보시면 x절편이 0하고 2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0하고 2가 돼서 0하고 2를 지나는 다음과 같은 포물선이에요. 얘가 y는 fx. 그 다음에 y는 gx. y는 gx도 있어. y는 gx는 x절편이 원점 0하고 4야 4. 원점 0하고 4가 되는 요렇게 위로 블록이 되는데 이렇게 위로 블록이 되고 이렇게 돼요. 4. 얘가 y는 gx. 1번 fx가 gx보다 작은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이거 처음에 해석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게 뭐냐면 좌변을 y라고 하면 포물선. 어떤 포물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우변을 y라고 하면 위로 블록인 포물선인 거죠? gx, y, gx.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의 함수값이 위로 블록인 포물선 함수값보다 y값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점들의 범위의 x범위를 구하세요. 일단 같은 거부터 찾아요. 같은 거. 이거 잘 알겠지 이거. 같은 거부터 찾아. 같은 거. fx랑 gx랑 같은 점은 x는 누굽니까? 이 점 0하고 요점 누구야? 3. 아, 같은 건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요 x는 0 또는 x는 3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fx가 gx보다 작은 쪽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찾아서 그 그래프의 x값을 찾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봐봐요. 0일 때는 같은 거고요. 음수일 때 어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봤더니 f가 gx는 쭉 내려갈 테고 gx보다 fx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쵸?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거 조건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하죠? 0일 때는 같고요. 여기 좀 오면 어때요? 이 정도 오면. 이 정도 왔더니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더라 이거야. 아, gx가 fx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이니까 지금 x는 0, x는 설때는 서로 같고 요 사이 범위가 되겠네요. 그렇지. 아, x가 0과 3 사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했을 때 봐봐 같잖아. 요점 뭐 2일 때 얘는 0이지만 요 위에 있잖아. 이게 gx가 더 위에 있어. 위에 x값보다 f보다 위에 있다가 같아져. 그러다 다시 역전. 이번에는 f가 더 커. f가 g보다 더 커. f가 더 큰 거지 이제는. 역전돼서. 2번은 뭡니까? 2번은 fx 곱하기 gx가 얘는 세모 얘는 네모 라고 하면 세모 곱하기 네모가 0보다 크대요. 두 수 또는 두 값의 곱이 0보다 크면 세모랑 네모랑 부호가 같은 부호 다른 부호? 같은 부호여야죠. 서로 다른 부호.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 되잖아요. 0보다 크다라는 건 둘 다 양양이거나 둘 다 음음이거나. 그리고 계속 물어보지만 fx는 y다요. y는 fx는 y, y는 gx는 y. 지금 두 그래프의 y값들을 비교해서 두 y값들의 곱이 0보다 큰 x값들을 좀 찾아줄래? 즉 같은 부호의 애들 좀 찾아줄래? 무슨 얘기냐? 요 애가 여기 1이라는 애가 있어. 1이라는 친구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왜?
1에 대한 F1은 지금 음수고 G1은 양수니까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 되겠지. 안 되겠죠. 0하고 3도 안 돼. 왜? 아니 0도 안 돼. 왜 안 0 안? 왜 0하고 3? 아니 0은 안 돼. 왜? 0 되나 0 돼서 안 되고. 그러면은 두 친구가 곱이 양수인 애들이니까 양수인 애들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 따지는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 바로 누구?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지는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 바로 누구? 그렇지 X축. 요 X축이 바로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누는 선이야. 요 X축을 가만히 봤더니 여기 1에서는 이 X축 위에 하나 아래에 있잖아. 그럼 안 돼. B. 같이 있어 같이. 자 봤더니 3일 땐 되고 여기 2일 땐 0 돼서 안 되고 2보다 좀 크기 시작하는 순간 F도 양수, G도 양수. 3일 때도 양양. 3.5일 때도 양양. 근데 4는 다시 0 돼. 그래서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요 사이에서만 다 양양 X축 위에 동시에 있겠구나. 나머지 범위에서는 양, 양, 영, 양 돼서 안 된다 이거예요. 부호가 달라. 부호 같은 애들 X는 누구보다는 크고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범위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프를 볼 때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X 좌우의 범위를 보고 공부를 많이 했죠. 위아래는 계속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아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필수예제 12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2차 부동식을 푸세요. 1번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 좌변이 우변 x제곱 더하기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다음 부동식을 푸세요.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별거 없어요. 일단 전부 다 좌변들이야. x제곱 넘어가서 계산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래서 좌변을 y, 우변을 0y라고 잡으면 아래로 볼록이 포물선이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쪽의 해를 구하라는 건데 사실 이거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 되는 두 정수가 있죠. 바로 x 플러스 2 x 빼기 3이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두 일차시 각각 0이 되는 x값으로부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벌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선생님 좀 가끔 헷갈려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이거 생각나는 애들이 모아지거나 벌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모아지든지 벌어지든지 알 수가 없으면 만약에 모아진다라면 요 사이에 있는 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 부등식이 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이 있겠네요. 0을 대입해 봤더니 0 더하기는 2 곱하기 0 빼기 3은 마삼. 그럼 마이너스 6이 되는데 마이너스 6이 0보다 큽니까? 아니죠. 거짓이네요. 그러면 모아진 쪽에 있는 아니구나. 벌어진 쪽이구나. 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풀 거예요. 많이 풀다 보니 자연스럽게 구구단처럼 두 1차식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벌어지고 작거나 같으면 모아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x는 모아지니까 0 되는 값 마이너스 2, 0 되는 값 3을 기준으로 벌어져요. 작은 값보다는 작거나 같고 큰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로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인수분해 하셔서. 근데 우리 아까 연습 어떻게 했어요? 일단 좌변을 y라고 하고 우변을 y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렸지롱. 이 그래프를 그려. 어차피 또 인수분해 해야죠. 어차피 인수분해 해가지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3 되고 얘가 x축.
그러면은 x축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니까 너하고 같은 애들이니까 마이너스 2와 3까지 포함시키는 거죠. 이 색칠된 곡선에 해당하는 x범위 구하세요. x범위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3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되겠죠. 그쵸? 2차 함수의 그래프로는 이렇게 그려서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x축과 만나는 빗줄 두 개가 존재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벌어지고 작거나 같으면 뭐가 된다? 2번 보겠습니다.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이 그래프를 위로 블록에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부등식의 성질만 이용하면 되는 거라서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에 바뀐다는 것만 조심하면 되니까 이 부등식의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겠습니다. 마일을 곱하면 x제곱 빼기 16x 플러스 64가 부등호 밖에서 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좌변을 y, 우변을 0이라고 했을 때 좌변을 y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등식은 좌변 y는 x제곱 빼기 16x 더하기 64가 우변 y는 0보다 항상 커야면 되겠대. 항상 크니? 물어봤어. 항상 크니? 라고 물어봤어. 항상 클 때 1을 구하래. 라고 했더니 어머! 완전 제곱식이네. 뭐야 얘는 완전 제곱식이잖아요. x 빼기 8의 제곱이잖아요.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 8,0이 있고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축보다 항상 큰 때의 해를 구하려면 8,0 빼놓고 나머지 곡선들 다 되겠네. 다 양수잖아. 양양양양양양양 y값이 다 양수 0보다 크니까 다 크잖아. 커. 따라서 해는 그러므로 x는 8만 안 돼. 8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그래프 안 그리고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완전 제곱식이다를 여기서 눈치챌 수도 있겠죠. 그러면 x 빼기 8의 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될 테고 x는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0보다 클 때니까 0이 되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8 빼고는 다 0보다 클 거야 이제. 9 넣어도 0보다 크고 마이너스 3 넣어도 0보다 클 테고 다 0보다 클 거라서 누구만 되면 안 돼? x는 8이만 되면 안 되구나. 왜 8이면 0 되기 두고 없잖아요. 두고가 없기 때문에 x는 8이 될 수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x는 8이 아닌 모든 실수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여기서 볼 수 있다. 세 번째. OX는 X제곱 플러스 9 이상이다. 자, 얘를 보면 OX 다 넘겨볼까? 이쪽으로 넘겼어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OX 마이너스 9가 0 이상. 뭐 이 상태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로 푸셔도 상관없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보다는 우리 계속 아들 블록 공부했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좀 더 편하게 해석하겠습니다. 익숙해지면 이 상태로 풀어도 답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처음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것만 조심해주면 좋겠고요.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되네.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돼? 어이씨. 인수분해 안 되지. 완전 제곱식이 완전 제곱도 안 되고. 그러면은 뭐야?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럴 땐 일단 21번 쉰 다음에 판별식을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2차 공식 풀 때 뭘 조사하자고요? 판별식을 조사해서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유리수를 해로 같지는 않지만 무리수가 해가 될지언정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거고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 d가 0이 된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 유리수가 해는 아니지만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얘는 x축과 만나지 않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판별식을 한번 조사해 봅시다. 판별 조사해 봤더니 b의 제곱 25 마이너스 4ac 36 돼서 음수 대 음수. 판별식 D가 음수예요, 음수. 아, 그렇다면 좌변을 y라고 하고 우변을 0을 y라고 하면 x축하고 이 포물선하고 만나지 않는 형태가 된다 이거지. 그럼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x축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네. 따라서 정답은 해가 없다. 문제 잘못 뜻하지 마시고 해가 없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끝. 인수분해 되면 편하겠죠. 인수분해가 되면 두 1차식으로 0보다 크냐 같냐 가지고 작으면 모아지고 크면 벌어지고 하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잠시 숨 한 번 쉬고 판별식 조사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판별식 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선생님이 주말에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알겠죠?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쭉 영상을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227페이지 좀 펴봅시다. (227페이지) 보면, 자, 여기 2차 부등식도 수학상에서 되게 강조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또한 만만치 않게 강조가 됩니다. 수학에서 강조가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시험에도 잘 나와서 강조가 되기도 하지만, 그 다음 책들, 수학상 다음에 수학하 또는 수학1, 수학2 이런 단원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얘도 보겠습니다. 문제를 읽다 보면 뭐 투근이 있는데, 이게 투근을 구하는 건 너무 쉬워. 투근을 구하는 건 너무 쉬웠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 A, B, C를 알려주면 해 구하는 건 너무 쉽죠. 그쵸? 안 쉽나요? 뭐 2x의 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은 0이네. 뭐 A는 2, B는 마일, C는 마삼 나오면 이런 거 해 구하는 건 너무 쉽죠. 해를 구했더니 2, 1, 3, 1 인수분해해서 이쪽에 마이너스면 되겠네. 그래서 x는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나올 텐데, 이제는 거꾸로 어떻게 줄 거냐면, 투 거꾸로 주는 문제들이 근거에서 한 게 있었고, 이번에는 요 해가 두 알파 베타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좀 따지고 싶대.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여기서 하나를 갖다가 뭐 플러스 k 이렇게 줘놓고, 두 군이 모두 양수라면 두 군 알파 베타가 모두 양수일 때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날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때에 이거를 풀기 위한 레시피가 있어요. 외워야 되나요? 또 외워야 되는데, 자, 어떤 것들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내용이 우리 책 어디죠?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첫 번째,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있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한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를 당연히 우리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얘를 판별식 D라고 할 때 이때 첫 번째 케이스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군이 모두 양수래. 그럼 두 군이 모두 양수니까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니까 둘이 근각계수 관계에 의하여 두 근의 합은 지금 두 근의 합은 누가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은 계수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는 겁니까? a분의 c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세요. 녹색을 흰색으로, 녹색을 흰색으로, 녹색을 흰색으로. 무슨 얘기냐? 지금 요 하얀색 A, B, C에서 뭐 상수 2, 상수 3, 문자 C 이렇게 줄 거야. 그리고 나서 두 군이 모두 양수라는 말만 띡 던져주고 그 문자의 범위를 구하라고 나올 거야. 지금 보시면 그래서 요 보시면 여기 A, B, C 지금 요 두 근의 합의과 두 근의 곱과 판별식이 전부 다 개수로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요 개수의 범위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두 근의 합도 양수, 음수? 양수. 그렇지,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 양수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당연히 실수지. 양수나 음수나 여기 다 실수지, 실수. 실수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서로 같은 실수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보시다시피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각계수 관계에 의하여 A, B, C로 바꾸면 누가 됩니까? 땡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되겠죠? 오케이. 얘가 결국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얘가 양수란 소리네. 얘가 양수고 두 분의 곱은요? A분의 C. A분의 C가 양수라는 걸로 바꿔도 되겠죠? 둘이 같은 거니까. 판별식 D가 0 이상이다. 판별식은 누구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얘 쓰셔서 부등식 이 부등식의 공통범위 구하라는 문제야. 부등식 문제를 내고 싶은데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부등식 문제를 짜잔 하고 내고 싶은 거야.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 자, 두 군이 모두 음수일 때. 자, 두 군이 모두 음수라면 두 번째. 그래서 두 군이 모두 양수일 때는 꼭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구해서 이 세 개의 공통 범위가 바로 부등식 해가 됩니다. 알겠죠? 자, 두 군이 모두 이번에 음수래요. 음수. 두 군이 모두 음수일 때 음수. 그럼 하나 바뀌면 되겠네. 두 군이 모두 음수니까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 음수. 꼬리가 음수. 곱은 당연히 음문 곱하면 양수. 음수도 실수다요. 실수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역시나 문제의 레파토리 어떻게 주냐면 뭐 얘를 뭐 상수 3, 얘를 뭐 K, 얘를 뭐 L 이런 식으로 주고 뭐 O 주고 뭐 범위 구하세요 줄 거야. 범위 구하세요라고 그 뭐 문자 K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줄 테니까 요 동그라미 친 세 개의 부등식을 푸세요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게 주지는 않아요. 그냥 딱 그냥 쌍나졌을 때 둘이 모두 음수다 라고. 그리고 이게 왜 애들이 어렵냐면 문제가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이 없어. 문제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양수일 때 이런 식으로만 주고 음수 때라 이런 식으로만 준단 말이야. 아니 2차 방정식으로 주니까 애들이 근각계수 관계를 쓰려고 하지 뭐 어쩌라고 라고 당연히 반문을 하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두 근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야. 세 번째, 두 근이 부호가 달라.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 그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뭐 3하고 마이너스 5라면은 합은 음수가 될 테고 또는 반대로 양수가 7이고 음수가 마이너스라면은 두 군데 하면 양수가 되겠지. 아니면은 절대값을 갖고 구하면 0 되겠네. 그래서 두 군의 합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확실히 정할 수가 없어서 얘는 조사 안 할 겁니다. 얘는 조사 안 할 거고요. 그럼 부호가 다른 색이니까 그럼 부호가 다르면 두 수의 곱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가 되겠죠? 다른데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되겠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조사할 거야. 아, 두 분의 곱은 음수다. 두 분의 곱은 음수다. 요건 조사할 거야. 두 분의 곱은 음수야, 음수. 이건 조사할 거야. 판별식은 어떻게 할 거냐? 자, 두 분의 곱이 음수이기 때문에 A분의 C는 A하고 C는 같은 부호에 다른 부호에 A분의 C가 0을 같대. 같은 부호 다른 부호야. 그래서 다른 부호지. 다른 부호. 음수니까. 양수면 음수, 음수면 양수. 그러니까 A하고 C는 다른 부호면 A가 곱하기 C도 음수가 되겠네요. 오케이? 음수가 되겠죠? 이제 맞아요? 이거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A하고 C는 다른 부호니까 A 곱하기 C는 양수, 음수. 음수가 되고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의 C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한편 B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럼 0 이상에다가 양수 더하면 결국 양수가 되겠네. 다시 말해서 판별식 D는 항상 0보다 크겠구나.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판별식은 항상 얘 양수가 되네. 그치? 항상 양수가 되고 서로 다른 부호 갖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다른 부호를 항상 갖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판별식을 조사하지 않습니다. 판별식 항상 0보다 커. 그다음에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수가 있대. 그럼 둘 다 실수야, 허수야? 실수잖아. 하나 양수, 음수로 판단되는 수가 실수거든요. 그럼 실수로 판단됐으니까 굳이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럼 아까 왜 썼어요? 아까는 판단이 안 됐을 수도 있거든. 두 분이 모두 양수라고 해서 양수라고 했는데 두 분이 양수라고 해가지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조사한 건데 A분의 B,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A분의 B 얘네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근이 서로 있다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조사한 건데 얘는 확실하게 0보다 커서 되겠다. 요거 하나만 조사합니다. 두 개서로 알파벳 이거 작다. 요거 하나만 조사하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한 제목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공부한 요 제목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한 번만 체크해줘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야. 우리가 지금 방금 공부한 게 여기 제목. 2차 실근의 부호. 2차 실근의 부호. 기억 좀 해주시고. 자, 이번에 또 오늘 진짜 중요한 공부 많이 한다. 실근의 위치입니다. 또 이것도. 자, 일단 실근의 부호 문제 풀어보고 합시다. 풀어보고. 23번 보겠습니다. 23번. 23번 문제 풀고 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k 더하기 1 x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자, 봐봐. 맞지? 2차 항계수 1, 얘만 1이고 1차 항계수 몰라, k 몰라, 상상동 k 몰라 이렇게 주잖아. 그래가지고 k의 값 또는 k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첫 번째 1번이 뭡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k의 범위를 구하라. 오케이.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얘 두 근이 존재하는데 두 근이 존재해.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분의 b가 되니까 이 k 더하기 1이 되겠구만. 두 군의 구분 2차 항의수분의 상수항 a분의 c가 되겠네요. k 더하기 3이 되고 판별식은요. 또 짝수로 줬네. 이거 짝수로 좀 센스가 있네요. 판별식은 쓰긴 쓸 건데 짝수 판별식 4분의 1을 씁시다. 그러면은 k 더하기 1이 b'이 될 거니까 b'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1 곱하기 c 얘가 됩니다. 자, 좀 정리 좀 해줄까요? 그러면은 k의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빼기 k 빼기 3 따라서 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제목입니다. 이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일 때 세 가지를 조사할 거야. 세 가지 반드시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즉 판별식 두 근의 합이 얘예요. 즉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가 되고 곱도 양수가 되고 판별식 또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거 세 개가 다 양수다 이거지. 됐나요? 이 세 개를 조사하겠다. 알파벳 더하기 비타 누군데? 저요! 예. 이 k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따라서 넘어가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겠다. 알파 베타 두 당연히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근데 곱을 개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두 분의 곱을 개수로 표현하면 k 더하기 3이 되는데 이 개수로 표현된 k가 나 1차식이 0보다 크다를 조사하라는 거지. 즉 k는 마삼보다 크다가 되고 양수는 실수인 근이니까 판별식 때 0보다 크거나 나타나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k제곱 더하기 k-2가 3을 쓰겠다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이 세 개의 공통범위 구하겠습니다. 수식선 좀 이용해 볼까요? 너무 많아서 k가 있습니다. 얘 0 되는 값 마이너스 2차 부등식이네요. 얘 0 되는 값 1. 그러면 1차식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하자요? 벌어져요? 벌어진다고요? 벌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하 1 이상이 되고 근데 색깔 바꿔서 k는 마삼보다 크다. 마삼 이 정도 있겠죠? 마삼보다 크다. 색깔 바꿔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은 이 정도 있겠는데 그럼 이 세 색깔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너구나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맞았니? 맞았죠? 맞죠? k는 1보다 크다. 2번. 2번은 뭡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음수겠죠? 음수 더하기 음수는. 둘이 곱한 건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일 테고요. 음수 역시 실수다 보니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쩌자는 소리야? 알겠어. 이거까지 외웠는데 어쩌자는 소리지? 개수로 바꿀 거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판별식 b의 제곱 빼기 4ac. 그래서 개수에 관련된 개수로 바꿀 거야. 바꿔줬네. 여기 바꿨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여기 2k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작아요. 곱은 0보다 커요. k 더하기 3은 0보다 커요. k는 마삼보다 커요. 판별식 0 이상이에요. k제곱 더하기 k-2가 0 이상이에요. 수식사 그려보면 결국 얘는 k 더하기 k-1이 0보다 크다니까 k는 작은 값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 큰 값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가 되고 두 번째 마삼보다 크다가 되니까 마삼보다 색깔 바꿔서 마삼보다 크다가 되고
색깔 바꿔서 K는 마이너스 작다니까 K는 마이너스보다 작다가 돼서 요 세 개의 공통 범위는 뭐가 되겠네? K는 마삼보다 작다. 아니다. 아니다. 잘못 그렸네. 너가 아니구나. 미안. 흰색, 하얀색. 여기가 되겠네. 여기가 되겠죠? K는 마삼보다는 크고 마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가 두 번째 범위가 되겠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 다른 부호는 하나만 조사하는데 하나만. 뭐만 조사하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인데 곱만 조사한다고. 서로 다른 부호니까 곱한 게 얼마가 양수 음수. 음수가 돼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부호니까 K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즉 K는 마삼보다 작다. 실근의 위치도 중요하긴 한데 얘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룰 테니까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일요일날 와서 할수 일요일날 알겠죠? 일요일날 와서 할수 오늘은 그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관계식 그래프로 풀었던 것도 있잖아요. 그 개념 그거 그린 거 그거만 외워두셔도 됩니다. 그게 머릿속에서 기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웠던 거 나중에 또 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좌표 평면상에서 x축의 쓰임새 x축 y는 0 경계 그 경계 위쪽과 아래쪽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함수로 푼다 알겠지? 함수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요일날 오면은 평면잡초 쪽하고 직방 쪽하고 공부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3단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요일날 토요일 말고 일요일날 알겠지? 일요일날 봅시다. 오케이. 오늘 시험표 확정되면 지기훈이 따로 내톡할게요.